항상 지지하는 거는 베개나 쿠션은 마비된 쪽을 지지해야 되니까 오른쪽에 베개나 쿠션을 받쳐주고 사례가 들리는 물을 마시면 큰일 나죠. 네. 국물로 목을 축이로 밥을 먹는다. 이건 뭐예요? 여기가 겉도루니까 윤활제 역할을 하는, 우리가 물이나 아니면 국을 먹잖아요. 그리고 또 식후에 입안 오른쪽이지, 오른쪽 마비된 쪽에 찌꺼기가 있는지 확인한다. 다음은 4번 37번 연화곤란. 연화곤란이라는 뜻은 37번입니다. 연화곤란이라는 것은 삼킴 장애나 똑같은 말이죠. 있는 대상자의 경관 역량을 돕는 방법으로 올릴 것. 침상 머리를 올리죠. 네? 네. 누우면 이거 큰일 나죠. 기관지로 들어가니까. 침상 머리를 올려 대상자를 앉혀준다. 되도록이면 반자리나 30도 이상은 높여줘야 되고, 구토를 하면 영양의 중을 올려줘요. 이거는 구토를 하면 빨리 막아야지 조절기를 여러분이 그 다음에 보고를 하셔야 되고, 영양액은 체온만큼, 그쵸? 내 체온만큼, 낮은 온도는 아니고. 청색증이 나타나면 여러분은 조절기를 잠그고 보고한다. 네. 주입증, 영양액이 역류된 비만 제거하는 건 아니죠. 선생님들은 이것도 보고하죠. 네, 조절기를 잠그고 보고한다. 다음은 1번. 많은 양의 알약을 복용하는 대상자를 돕는 방법. 많은 양은 알약은 두세 번에 나누어 먹인다. 많으면 11알도 있는 사람 봤어. 하루에. 아니, 하나당. 그러니까 3번 먹으면 30여알을 먹는 거예요. 그래서 두세 번으로 나누어 먹인다. 예. 그 다음에 안약을 정적할 때 39번 코 안으로 안약입니다. 그래서 비루 안으로 들어가잖아요. 약이 흘러 내려가는 것을 예방하는 방법으로 오는 것은 비루 안을, B자가 이제 꼬리자에 눈물 넣자니까 지그시 눌러준다. 그 다음에 40번 정맥 주사를 맞고 있는. 그래서 선생님들이 제일 중요한 건 먹는 음식이나 이렇게 정맥이 혈관이 터질 때는 무조건 조절기 잠그는 거, 그거 이해하셔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대상자가 주사 부위가 붓고 아프다고 할 때 대처 방법은 수액 조절기를 선생님 빼기 안 돼 있다는 거. 네. 그래서 다음은 2번이죠. 침대에 누워있던 대상자가 화장실에 간다며 일어나 앉더니 어지럽다. 이거는 뭐야? 기립성 저혈압이죠. 네. 기립성 저혈압. 그래서 자주 일어났다 앉았다 시키셔야 돼요. 솔직한 얘기로. 그래서 잠시 침대에 앉아있게 하고 지켜본다. 제가 아기를 받았는데 분명히 아기 날 때 미리 재잖아요. 혈압을. 근데 120에 80이었거든요. 근데 아기 낳고 한 병이 몇 cc라고 했어요, 선생님? 하나? 320이에요. 그러니까 640이 큰 거예요. 2병 정도 쏟았어. 양수도 나오지만. 그런데 이제 제일 중요하게 보는 거는 심장입니다, 심장. 이 산모가 아기를 낳고 2시간 누워 있어요. 그때 뭐를 보냐면 소변을 봤냐요. 소변을 안 봤다 이러면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소변이 방광이 커지잖아요. 소변을 못 봐. 자기 몸이 망가지면 소변이 안 나와요. 거기에 이렇게 있어도. 그래서 마지막에 24시간 이내에 소변을 돌아가시려고 이렇게 임종할 때 안 나오면 이 사람은 망가진 거예요. 자기 스스로 박출이라고 그러죠. 박출을 못하면. 그래서 이렇게 돌아가실 때 한번 뭐 그럴 리 없지만 병원에서 이렇게 보면 여기가 이 불구덩이가 이렇게 올라와 있어. 감각이 올라와 있거든요. 근데 자기 스스로 소변을 못 봐요. 그러면 좀 있으면 임종하시는구나 이렇게 알아야 되죠. 예. 그런데 소변을, 그래서 산모가 아기를 낳고 소변이 나와야 돼. 2시간 안에. 이게 2시간에 안 나는 것은 이 온몸이 온전히 심장과 심장이 올바로 된 거예요. 소변을 본다는 거는. 예. 그래서 보고 이제 옮기는 과정이 돼야 되고, 만약에 소변을 안 보면 안 옮겨요. 저는 항상 그랬거든요. 우리가 이제 배우는 학문이 그래서. 그리고 왜냐하면 소변이 나와야 되는 이유가
자궁이 선생님들 옛날에 두 번째 얘기를 하시면 알 거야. 아기를 낳으면 날수록 훅배라는 게 있어. 훅이 똘똘 뭉쳐. 네. 왜냐하면 뭉쳐. 아기의 자궁은 자기 본래로 돌아가면 60g 정도 돼요. 달걀만 해요. 근데 그게 참 위대해요. 400배까지도 커진대. 안 터지고. 그러니까 5쌍둥이, 4쌍둥이도 기를 수 있는 거지. 그러니까 위대한 거지. 그쵸? 그 제왕절개 한 사람이 제왕절개를 다시 안 하고 그냥 나타나면 자궁이 터질 수가 있어. 엉성하게 꼬맨 거는. 자궁이 터진다니까. 아기가 뱃속을 터져서 나온다니까. 여기 바깥에 나오는 게 아니라 자궁을 터져갖고 그런 경우도 봤어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그 V백이라고 해갖고 밑에로 제왕절개 했는데 밑으로 나타나면 이제 큰일 나는 거지. 이 의사가 잘못된 의사가 많거든. 귀찮으니까 엉성하게 꼬맨 의사도 많아. 아셔요? 이렇게 해서 오랫동안 이 옷이 털옷인데 오래되면 이게 이렇게 오래되면 이렇게 뭐야 속이 다 보이지. 그럼 우리는 윙사인이라고 그것도 보여. 그러니까 정말 무서운 거예요. 선생님 촉진제 무섭습니다. 촉진제 무조건 제왕절개 아니 아기를 4명 이상 난 사람한테는 촉진제 안 걸게 돼 있어요. 이게 자궁이 터진다고. 왜? 압력을 꽉 주는 거거든. 파열될 수가 있어. 자궁이 늙었기 때문에. 근데 그냥 뭐 빨리 가서 뭐 애기 낳아야 돼 이러고서 항상 저는 저기 옥시토신은 언제 또 나오냐면 젖꼭지를 비틀면 나와. 그럼 배가 아파. 선생님 애기가 깨물면 못 느꼈어요? 애기가 임신을 해서 아니 젖을 먹이면 이 자궁을 줘요. 자궁에. 그럼 자궁이 좀 아파. 똘똘 뭉치고. 그런 거 못 느꼈어요? 그게 그래서 아기가 안 나오면 여기를 비틀어. 지금 진통을 하고 있을 때 아기가 안 나오잖아. 그럼 이게 거기 촉진제 같은 옥시토신이 여기서 이게 자극을 주면 그러면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건 저 자연분만에 대해서 많이 공부를 했거든. 그래서 걸어 다녀야 돼. 맞아요. 그리고 앉았다 내렸다 이러면 아기가 내려앉아. 하각이 된다고. 근데 저기 일을 안 하면 하각이 잘 안 돼. 그래서 빨래하고 안 하고 집에 일만 시큰하고 요즘에 애들이 일을 하느냐고 무조건 제왕절개야. 제왕절개 하면 큰일 나지. 제왕절개 하면 거기에 유두바이러스가 낀대잖아. 상처에. 그래갖고 미안해. 화장실 가야지 정말. 가시는. 잊어먹었어. 나만 화장실 안 가고 싶으면 잘하지 말고.